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어떤 기업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매력은 높은데 주가가 낮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업종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료 기업들 말씀해 주실 텐데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오리온부터 CJ 그리고 농심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매력은 높고 주가는 낮은 기업 어디인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매력은 높고 주가는 낮다. 그러면 사고 싶은 매력은 높고 현재 국내 증시 전반에 있어서 모든 주가들이 굉장히 디스카운트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증시 속에서 내가 그래도 잘 버텨왔고 모멘텀 투자 레터를 통해서도 중대한 결정은 27일 FOMC 회의 결과가 반영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장에서 그 모습들을 보고서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방어주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음식료 섹터를 이번 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1월 13일 신한금융투자, 1월 28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료, 미국 시장에서도 52주 신고가 행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허쉬초콜릿, 펩시코, 그리고 오레오라는 과자로 유명한 몬델리즈 등 미국에서 음식료 섹터 여전히 좋다. 그리고 식료품에 있어서 품귀 현상, 음식료 대란이 일어났다라는 보도들이 국내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나오고는 있는데 실상 미국 현지에서는 그렇게까지 음식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식료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너무 과한 보도들에 크게 자극을 받을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나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음식료 업종의 투자 키워드를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매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민감도가 살아있는 기업들, 그 모멘텀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오늘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변한 이후에 새로운 방역체계, 새로운 검사체계가 도입이 되고 적지 않은 수의 확진자 수가 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로 또 공유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지연이 있지만 이보다 더 주가가 내려갈 수 있을까? 카지노와 여행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라면과 우리나라의 만두, K푸드에 대한 기대감들도 한류 열풍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매 가격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3분기, 4분기에 하나하나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될 모습인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둔화되고 오히려 피크아웃, 곡물 가격의 하향 조정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지 않고 그러면 마진율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마진율 증가, 마진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마진율 상승과 더불어서 경기 방어주, 그리고 현 국면에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에서는 매도가 아닌 매수를 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음식료 섹터 여전히 관심 가져볼 만한 모습이고 어제 시장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어제 큰 폭의 하락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나 음식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상승세 견고한 모습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기업도 어제는 좀 단단하게 버텨준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력은 높고 주가는 낮다라는 제목의 오리온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리온은 지난 연말이면 지난해 연말 정도 되면 4분기부터는 주가의 회복세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들로 작전 리포트에서도 다루었었지만 주가의 반등은 조금 소원한 상황입니다. 오리온은 음식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 결국 이 음식료품과 관련된 단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과 산업으로 일구어낸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0년도 그리고 21년도 여전히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으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은 18년도 14.6, 19년도 16%, 20년도 17%, 21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18%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평균 공장 가동률도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는 50에서 55, 57, 2공장부터 5공장까지 그런 상황이고요. 베트남 중심으로 해외 공장들을 보면 공장 가동률이 베트남은 76, 중국은 47.8, 러시아는 120%에서 134%까지 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135%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제2공장이 완공되었다라는 소식까지도 좀 들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리온의 실적과 그리고 현재 전망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오리온 음식료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전 섹터에 어제장 중심으로 코스닥이 1250 종목 이상 하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어렵고 내 계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계좌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등에서 소외되지 않은 섹터와 기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반등이 단발성으로 기술적으로 나오는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락 속에서도 내가 상승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미리미리 계획과 전략을 짜 놓으셨다면 냉정하게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내가 세웠던 그 기준들이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미리 내가 계획해 놓았던 전략들을 실행해 나가는 의미로서 시장 대응을 하시되, 음식료 섹터, 경기 방어주, 시장 하락에서도 오히려 강한 반등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기업들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비중, 분산, 분할의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리온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6,39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의 성장을 좀 보이면서 4분기 컨센서스 부합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가별 매출 증가율을 좀 살펴보면요. 한국에서는 3% 정도의 낮은 증가율이지만 중국은 11.6%, 베트남은 19%, 러시아는 13.2%의 매출 증가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전 지역에서 실적 성장, 매출 증가의 기대감이 지속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음식료를 보아야 하는 이유, 결국 판매 가격을 상승시켰지만 원가율, 곡물 가격 중심으로의 하향, 상승 둔화, 이런 것들이 함께 조합이 된다면 기업의 마진율은 높아지고 이익과 모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을 해야 할 텐데 오리온을 선정한 이유는 해외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지에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해야 되는 구조이고요. 환율 변동이 심한
신흥국 중심의 공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 노출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 어려움을 배로 느꼈을 구간이지만 반대로 곡물 가격이 이제 피크를 찍고 하향 안정화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정반대로 역전되게 되겠죠. 그간 환율 상승에 원재료 상승에 노출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곡물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화위복 위기가 기회로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이미 높여놓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격 인상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일들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매출과 판매량이 많은 중국 같은 경우에 초코파이 가격을 1% 높였을 때에 전사 영업이익이 0.6%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이류에서는 견고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하락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술력 그리고 맛, 우리도 정이라고 하는 그 초코파이에 대한 부분들은 두말할 것 없는 자신감과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러한 영향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120%, 130%를 넘어가고 있는 것. 거기에 더해서 제2공장 완공에 대한 소식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이라면 해외에서 선전 중이다라는 부분이죠. 파이에 이어서 카테고리를 좀 확장을 해보려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과바, 에너지바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양산빵, 생수 등 이미 오리온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서 시장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확장했을 때의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공장이 완성되었으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캐파가 잡히면 실적과 매출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확장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확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도 공장 가동을 시작했고요. 미국 판매법인 설립을 했고요. 러시아 제2공장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했을 때 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35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14%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차트상 저위험 구간 공장 가동률 120%, 130%를 넘어서서 새로운 공장을 지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우향이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력은 높고 가격은 낮다. 주가는 낮다. 오늘 작전 리포트에서 살펴본 종목은 오리온.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